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로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짙은 어둠 속에서 고요함이 깨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한계점이 마침내 터져버린 것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심장부이자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이 좁고 깊은 바닷길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버렸습니다. 미국은 이 굳게 닫혀버린 전략적 요충지의 자물쇠를 부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군사 자산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4월 11일 짙은 안개를 뚫고 거대한 강철 요새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의 거친 물결을 가르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미 해군의 자랑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유도미사일 구축함 프랭크, 이 피터슨 주니어함 그리고 마이클 머피함이었습니다. 수백 마일 밖의 위협조차 낱낱이 훑어내는 강력한 레이더망을 갖춘 이 거대한 군함들은 단순한 정찰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단 하나 일 안에 통제 아래 묶여버린 글로벌 해상 물류의 숨통을 다시 트고 상선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새로운 해상 통로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강철 군함들의 진입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미 해군 군함들이 해협의 좁은 수역에 들어서자마자 해수면 아래와 위에서 동시에 차가운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부대들은 즉각적으로 미군 구축함의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바다에 침묵을 찢고 함교의 무전기에서 날카로운 경고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마지막 경고다. 즉시 인도양으로 기수를 돌려라. 미 해군 군함 121번 여기는 세파 해군 기지다. 당장 항로를 변경하여 인도양으로 되돌아가라. 이 노골적이고 적대적인 무전 경고는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언제든 실제적인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고방송이 울려 퍼지는 동안 구축함 내부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이란 측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잡히고 있었고 언제 어디서 기습적인 공격이 날아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제법과 해양 자유의 원칙을 준수하며 예정된 항로를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이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은 단순히 두 척의 군함과 이란 경비정 사이의 기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중동의 지역 강국이란 이 글로벌 경제의 명주를 놓고 버리는 거대한 체스게임의 첫 번째 수였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한 것은 단순히 무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통제력을 상실한 이란의 자의적인 해상 패권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워싱턴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프랭크 이 피터슨 주니어함과 마이클 머피함이 이 위험천만한 수역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사실은 아직 이 지역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이 군함들이 지나간 이후 세 척의 거대한 슈퍼탱커선이 조심스럽게 해협을 통과하며 닫혀있던 글로벌 석유 무역에 낡은 자물쇠가 하나둘씩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거대한 군함들 뒤에는 훨씬 더 치밀하고 거대한 작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이지스 구축함들이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면 수면 아래에서는 미 해군 중부사령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대규모 기뢰 제거 작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소형 보트를 이용해 불규칙하게 살포한 수백 개의 기뢰들은 해류를 따라 어디로 흘러갔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촉발식 기뢰, 자기장, 그리고 음향을 감지하여 폭발하는 첨단 기뢰들은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미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란조차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바닷속의 괴물을 통제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은 최첨단 무인 잠수정들을 해협 깊숙한 곳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위험구역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 수중 드론들은 묵묵히 죽음의 덫을 찾아내고 무력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워싱턴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다가오는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기뢰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씻어내고 유조선들이 단 7시간 만에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좁은 해협의 경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프랭크 이 피터슨 주니어함과 마이클 머피함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떠다니는 하나의 첨단 과학 도시와도 같습니다. 선체를 감싸고 있는 차가운 회색빛 장갑판 너머로 수천 개의 센서와 데이터 처리 장치들이 끊임없이 해수면의 온도, 바람의 방향, 그리고 심해의 미세한 진동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전투체계는 수백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하고 위협의 우선순위를 계산해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속정들이 해안가에서 시동을 거는 그 순간부터 미 해군의 정보망은 이미 그들의 예상 경로와 무장 상태를 파악하고 대비 태세를 갖춥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는 이란 측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의 소형 보트를 동원하더라도 눈을 감고 거인과 싸우는 것과 같은 무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4월 11일의 충돌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적 움직임의 결과입니다. 파키스탄에서 21시간 동안 이어진 치열한 마쿠 협상이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된 직후 JD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는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직접적인 군사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외교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무력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입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경제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상선단의 선장들은 지금 텔레비전 화면과 위성 데이터를 통해 이 두 척의 군함이 그려내는 항적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무사 귀환은 곧 멈춰버린 세계 공장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아주 짧고 위태로운 고요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수백 개의 기뢰들과 해안 절벽 곳곳에 숨겨진 대한미사일 포대들은 언제든 이 고요함을 깨고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푸른 바닷물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름과 가장 치명적인 무기들이 뒤엉킨 거대한 체스판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이 체스판 위에서 미국은 방어라는 이름의 가장 공격적인 첫 번째 기물을 전진시켰습니다. 방금 전까지 체스판 위의 말들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면 이제는 워싱턴의 심장부에서 그 체스판 자체를 뒤엎어버릴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단호한 군사적 움직임 뒤에는 최고위층의 숨막히는 결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열렸던 평화협상이 아무런 결실 없이 차갑게 식어버린 직후 백악관의 상황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이란이 보여준 타협 없는 태도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담보로 한 인질극은 더 이상 외교적 수사로 해결될 수 있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례 없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동맹국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부족하더라도 미국은 단독으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의 예고가 아니라 이란의 해상 통제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바다의 규칙을 새로 쓰겠다는 이른바 외부 봉쇄 독트린의 무자비한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독트린이 현실화된다는 것은 해상 물류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월 13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이란 국기를 단 선박뿐만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은 미 해군의 철저한 검문 검색을 거쳐야만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란이 수십 년 동안 쥐고 흔들었던 해협의 통제권이 단숨에 미국 해군의 손으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해상교통 통제력을 0%로 만들고 어떤 배가 지나가고 어떤 배가 멈춰야 할지를 직접 결정하는 절대적인 구조를 확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수뇌부조차 자신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었던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카드가 이토록 순식간에 미국의 완전한 통제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봉쇄작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워싱턴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병력과 군사자산을 중동으로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5만 명 이상의 미군이 중동 전역에서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의 전폭적인 지원이 지연될 경우 미국이 최대 10만 명의 병력을 위기의 중심지로 파병할 가능성까지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주유소라 불리는 거대한 공중급유기들과 전차와 병력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육중한 대형 수송기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중동의 미군 기지들을 향해 쉼없이 날아들고 있습니다. 하늘을 짙게 뒤덮은 수송기들의 굉음은 마치 다가올 거대한 전쟁을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습니다. 이 수송기들 안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뼈저린 실전 경험을 쌓은 최정예 특수 보병 부대원들과 그들을 지원할 각종 첨단 무기 체계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세계 최강의 해상 전력이라 불리는 미 해군 제호 함대가 일촉즉발의 전투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대한 바다 위의 군사기지인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타격단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안팎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막강한 화력을 뿜어낼 준비를 마친 이 항공모함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억지력을 발휘합니다. 만약 이란 정권이 이 철통 같은 봉쇄망을 뚫기 위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항공모함의 비행갑판에서는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들과 다목적 타격 전투기들이 쉴 새 없이 날아올라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강철 우산을 펼칠 것입니다. 해수면 위에서는 순양함과 구축함들이 촘촘하게 진영을 짜고 해협의 입구를 물리적으로 틀어막는 거대한 강철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테이블 위에 놓인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선택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좁아지는 약 35km 구간의 외과 수술을 하듯 정밀하고 안전한 통로를 단숨에 뚫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면 아래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기뢰 탐지 드론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며 거대한 상선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투명한 회랑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에이브러햄 링컨 타격단의 삼엄한 호위 아래 멈춰섰던 거대한 유조선들의 행렬이 다시 이어지고 마비되었던 세계 경제의 혈맥도 서서히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타협 없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며 정전협정을 완전히 위반하고 민간 선박이나 군함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간다면 상황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심연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경고했던 그 무자비한 외부 봉쇄 단계가 잔혹한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추가적인 구축함들과 바다의 포세이돈이라 불리는 최첨단 해상 초계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속속 험지로 파견될 것입니다. 이 막강한 군사자산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출입구를 그 누구도 허락 없이 빠져나갈 수 없는 무적의 검문소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미 해군은 의심스러운 모든 선박을 강제로 멈춰 세우고 검색하며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항로를 차단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이는 이란이 하루에 수출하는 석유의 70% 이상을 효과적으로 틀어막아 그들의 경제적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건물의 지하 벙커에서는 수백 명의 전략가들과 정보 분석가들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진 중동 지도를 밤낮 없이 바라보며 실시간으로 변하는 위험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통해 전송되는 이란 군사기지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즉각적으로 미 해군 중부사령부로 전달됩니다. 바다 위에 승선한 앳된 수병들부터 숱한 전쟁을 겪은 백전노장 함장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 밤 경계 근무를 서며 바라보는 칠흑 같은 해협의 수평선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적들의 붉은 총구가 언제나 자신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례 없는 대규모 군사작전은 동맹국들에게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국제사회의 결속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 국가들의 물류기지를 거점으로 영국의 군수지원함과 프랑스의 최첨단 기뢰 사냥함들이 속속 집결하며 다국적 연합군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장기전으로 돌입한다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상설부대와 유럽 여러 국가의 해군 자산들까지 이 거대한 십자군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늘을 수놓는 초계기들과 바다를 가르는 군함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적의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부대들까지 모든 전력이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이란을 사방에서 숨막히게 압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군사적 움직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화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선이란 정권에게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인질극이 더 이상 세상에 통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바다를 봉쇄하여 오히려 바다의 자유를 되찾겠다는 이 역설적이고도 대담한 전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군함의 스크류와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를 통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적 운명은 이제 저 좁고 어두운 해협 위에서 묵묵히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미 해군의 강철 선체와 첨단 인공지능 기기들에 고스란히 맡겨졌습니다. 수면 위에서 거대한 강철 군함들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용과 팽팽한 긴장감 아래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끔찍한 전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은 바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깊은 바닷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차갑고 탁한 해수면 아래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은밀하게 뿌려놓은 수백 개의 기뢰들은 마치 심해의 포식자처럼 조용히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뢰들은 과거의 전쟁에서 쓰이던 단순한 폭발물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배의 미세한 자기장 변화를 감지하거나 거대한 스크류가 만들어내는 특유의 음향을 듣고 반응하는 첨단 센서로 무장한 죽음의 덫입니다. 이란의 소형보트들은 늦은 밤 암흑을 틈타 해협의 가장 좁은 목을 따라 이 치명적인 무기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부었고 그 결과 해수면 아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보이지 않는 지뢰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란조차 자신들이 설치한 이 파괴적인 무기들의 정확한 위치를 더 이상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만 특유의 강력하고 변덕스러운 해저 해류는 이란이 엉성하게 투하한 기뢰들을 원래의 위치에서 수마일 밖으로 무자비하게 끌고 가버렸습니다. 해저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야 할 기뢰들을 연결하는 낡은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수많은 기뢰가 해수면 바로 아래를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유 기뢰들은 일정한 경로 없이 조류를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며 언제 어느 순간 거대한 유조선이나 군함의 얇은 철판을 찢어버릴지 모르는 통제불능의 괴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란은 자신들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스스로 통제할 수조차 없는 재앙의 씨앗을 뿌린 셈이며 호르무즈 해협은 그 누구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죽음의 미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끔찍한 수중 미로를 돌파하고 막혀버린 세계 경제의 숨통을 트기 위해 미국이 꺼내든 카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최첨단 인공지능 수중 드론들입니다. 나이프 PC라 불리는 이 자율무인 잠수정들은 수압과 차가운 해류를 견디며 묵묵히 어두운 해저를 탐색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잠수정들은 모함인 이지스 구축함에서 발진하여 음파 탐지기를 통해 해저 지형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 정밀하게 스캔합니다. 바위에 붙어있는 조개 껍데기 하나까지 구별해낼 수 있는 이 놀라운 센서들은 진흙 속에 반쯤 파묻힌 채 숨죽이고 있는 자기장 기뢰의 차가운 금속 표면을 찾아냅니다. 사람의 생명을 직접 담보로 하지 않고도 가장 치명적인 위협을 식별해내는 이 기술력이야말로 미국이 자랑하는 군사과학의 정수이자 굳게 닫힌 해협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수중 드론이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 위험한 탐색을 이어가는 동안 물 위에서는 땀을 쥐게 하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제실에 앉은 수병들은 드론이 보내오는 수중 음파 데이터를 화면이 뚫어지라 쳐다보며 기뢰의 종류와 폭발 반경을 실시간으로 계산해냅니다. 모니터 위로 기뢰를 의미하는 붉은색 점이 깜빡일 때마다 구축함 통제실 내부에는 숨막히는 정막이 흐릅니다. 발견된 기뢰를 안전하게 폭파시키거나 해체하는 과정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극한의 작업입니다. 미세한 해류의 변화나 드론의 작은 오작동 하나가 곧바로 거대한 수중 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폭발의 충격파는 인근에서 작전 중인 아군 함정이나 무고한 상선에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심해의 청소 작업은 엄청난 인내심과 시간이 요구되는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35km에 달하는 좁고 긴 해협의 바닥을 샅샅이 뒤져 수백 개의 기뢰를 모두 찾아내는 것은 마치 거대한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경이로운 노력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이 위험천만한 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자신들의 어깨 위에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일상과 경제적 생존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없이 수중 드론을 조종하며 한 뼘 한 뼘 안전한 항로를 개척해 나갈 때마다 멈춰섰던 아시아의 공장들이 다시 돌아갈 희망을 품게 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유럽의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헌신하는 이들의 땀방울이 모여 인류의 끊어진 혈맥을 다시 이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깊고 차가운 바닷속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은 첨단 과학기술과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위력, 그리고 인간의 집요한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한편의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수중 드론들이 만들어내는 가느다란 안전의 통로 위로 세계를 구원할 거대한 유조선들이 조심스럽게 지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이란 혁명 수비대는 결코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닷속의 더치미 해군의 집요한 노력 앞에 서서히 무력화되는 것을 목격한 테헤란의 수뇌부는 자신들이 가진 또 다른 비대칭 무기들을 만지작거리며 해수면 위에서 벌어질 더욱 속도감 있고 무자비한 참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심연의 공포를 채 극복하기도 전에 바다 위에서는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군함들을 노리는 작고 날쌘 파괴자들이 시동을 걸며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거대한 공포에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첨단 인공지능 드론들이 숨막히는 기뢰 찾기 작전을 벌이고 있는 동안 수면 위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파괴적인 폭풍이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군함들이 좁고 얕은 호르무즈 해협의 심장부로 깊숙이 들어올수록 이란 혁명 수비대는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치밀하게 갈고 닦아온 비대칭 전력의 진면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이지스 구축함을 상대하기 위해 또 다른 거대한 군함을 내보내는 전통적인 해전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전략은 현대 해상 전투의 규칙 자체를 완전히 뒤엎는 해상 게릴라전, 즉 무자비한 벌떼 전술이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이란의 험준한 해안가 절벽 사이로 뚫려있는 수많은 비밀 동굴과 소규모 위장 항구에서 수백 척의 고속정들이 일제히 시동을 걸며 바다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속 90km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물살을 가르며
돌진하는 보그해머, 율파가르, 아슈라급 고속정들은 비록 그 크기는 작지만 뿜어내는 살기만큼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작은 보트들의 갑판 위에는 조잡하지만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진 중기관총과 다연장 로켓 발사기가 억지로 용접되어 있었고, 각각의 보트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극단적인 신념으로 무장한 혁명 수비대원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척의 고속정이라면 미 해군의 거대한 함포 앞에서 그저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하겠지만 200척, 300척이 넘는 고속정들이 마치 성난 말벌떼처럼 사방에서 동시에 달려든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은 이 끔찍한 벌떼 전술을 완성시키는 가장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무대입니다.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은 불과 35km 남짓에 불과하며, 이는 현대 해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실상 총구를 서로의 이마에 맞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극단적으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태평양과 같은 망망대해에서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초음속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미 해군의 첨단 구축함들도 이토록 좁고 섬과 암초가 얽혀있는 복잡한 수역에서는 자신들의 압도적인 장기를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면 위를 튀어오르듯 지그재그로 질주하며 거대한 군함의 사각지대로 파고든 수십 척의 고속정들과 미 해군 구축함 사이의 거리는 이제 마일 단위가 아니라 킬로미터 나아가 미터 단위로 급격히 좁혀졌으며, 충돌과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초에 불과한 숨막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란이 노리는 이 비대칭 전력의 핵심 목표는 바로 미 해군이 자랑하는 무적의 방어 시스템의 치명적인 과부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지스 구축함의 위상배열 레이더와 요격체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나 적의 고성능 전투기를 추적하고 파괴하는 데에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지만, 바다 위를 불규칙하게 기어다니는 수십 수백 척의 작은 보트들을 동시에 모두 쏘아 맞히는 데에는 분명한 물리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미 해군 군함의 수직 발사관과 탄약고에 적재된 요격 미사일과 근접 방어 무기의 수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잔혹한 목표는 자신들의 값싼 고속정 수십 척이 불타오르고 수많은 대원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희생시키더라도 미군 군함의 탄약을 완전히 고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첨단 요격 미사일이 바닥나고 방어망에 아주 작은 틈이라도 생기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노려 최후의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겠다는 매우 차갑고 계산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 위를 질주하는 미친 듯한 고속정의 물결은 이란이 준비한 지옥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고속정들이 미 해군의 시선과 막강한 화력을 바다 쪽으로 완전히 분산시키는 바로 그 순간, 이란의 내륙 깊숙한 산악지대에서는 또 다른 끔찍한 무리들이 하늘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샤헤드 136과 모아지르 등으로 대표되는 악명 높은 자폭 무인기, 즉 카미카제 드론 수백 대가 해협에 짙은 구름을 뚫고 미 해군 함대를 향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세한 프로펠러 소리를 내며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을 정도로 작고 낮게 비행하는 이 치명적인 드론들은 고성능 폭발물을 가득 실은 채 정확히 미 해군 구축함의 레이더 타워나 지휘관들이 모여있는 좁은 함교를 향해 무자비하게 돌진합니다. 바다 위에서는 수백 척의 로켓 탑재 고속정들이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하늘에서는 윙윙거리는 섬뜩한 기계음과 함께 수백 대의 자폭 드론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입체적인 십자포와, 이것이 바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수십 년간 벼려온 비대칭 게릴라전에 소름 끼치는 완성형이었습니다. 만약 이 수많은 표적 중 단 한 대의 자폭 드론 혹은 단 한 척의 로켓, 고속정이라도 미군의 촘촘한 요격망을 뚫고 수십억 달러짜리 최신의 구축함의 선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면 그것은 단순한 선체의 파손을 넘어 미국의 절대적인 글로벌 군사 패권에 엄청난 금이 가는 상징적이고 굴욕적인 패배가 될 것입니다. 거대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타격단을 앞세운 미국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작전은 이토록 끈질기고 치명적인 이란의 입체적인 벌떼 전술 앞에서 가장 심각하고 실존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압도적인 물량과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밀어붙이는 이란의 원초적인 전술 앞에서 첨단 과학과 막대한 자본으로 무장한 미 해군은 과연 이 끔찍한 혼돈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전 세계는 숨을 죽인 채 가장 크고 비싼 방패와 가장 작고 지독한 창들의 대결을 공포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정교하고 파괴적인 전쟁 기계인 미군은 결코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고 있을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하늘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이란의 숨막히는 포위망을 단숨에 찢어밟기 위해 워싱턴은 마침내 그들이 아껴두었던 가장 흉폭한 하늘의 괴물들을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으로 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수백 척의 이란 고속정이 흰 포마를 일으키며 미친 듯이 돌진하고 하늘에서는 자폭 무인기들이 칠흑 같은 비를 뿌리듯 쏟아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결코 수동적인 방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방어는 압도적이고 자비 없는 공격이라는 군사적 진리에 따라 워싱턴의 지휘부와 중동의 미군 사령부는 이란의 비대칭 전력을 근원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무시무시한 공중 반격 작전의 빗장을 마침내 풀었습니다. 공중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헐떡이며 방패로 막아내는 지루한 소모전을 벌이는 대신 화살을 쏘는 궁수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가 쥐고 있는 활과 함께 통째로 불태워버린다는 매우 명확하고 단호한 타격 교리가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 본격적으로 발동된 것입니다. 이 좁고 험난한 해협의 거친 물결 위로 가장 먼저 섬뜩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수십 년 동안 적의 보병과 장갑차 부대에게 끔찍한 악몽 그 자체를 선사했던 전설적인 하늘의 괴물 A-10 선더볼트 공격기들이었습니다. 멧돼지라는 둔탁하고 거친 별명으로 불리는 이 회색빛의 육중한 공격기들은 결코 매끄럽고 우아한 비행 곡선을 뽐내는 기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수 전면에 장착된 전설적인 30mm 게틀링 기관포는 1초에 수십 발의 거대한 철갑탄과 고폭탄을 맹렬하게 뿜어내며 그 어떤 두꺼운 강철 장갑도 얇은 종이장처럼 순식간에 찢어버릴 수 있는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미국의 대규모 파병 결정 이후 최근 몇 주 동안 중동의 미군 전진 기지로 쉴 새 없이 나라와 그 수를 단숨에 2배 이상으로 불린 약 30여 대의 A-10 공격기들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수면이 동체에 닿을 듯 말 듯한 아찔한 초저고도로 고개 비행을 하며 이란 고속정들을 향해 묵직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비를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A-10 공격기가 뿜어내는 특유의 낮고 소름 끼치는 기관포의 파열음이 좁은 해협에 깎아지른 암벽 사이를 메아리 칠 때마다 미군의 구축함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던 이란 혁명 수비대의 고속정들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며 차가운 핏빛 바닷속으로 속절없이 수장되었습니다. 기관총과 조잡한 로켓포로 무장한 채 수십억 달러짜리 최첨단 구축함의 선체에 흠집을 내겠다는 이란의 야심찬 벌떼 전술은 하늘에서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압도적인 항공 화력 앞에서는 한낱 무의미하고 불쌍한 불장난에 불과했습니다. A-10 공격기들은 마치 숙련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냥꾼이 무기력한 사냥감을 절벽 끝으로 몰아넣듯 이란 고속정들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그들이 은신처로 삼고 있던 해안가의 작은 동굴과 위장 항구들까지 모조리 찾아내어 자비 없이 초토화시켰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공중포격은 이란 혁명 수비대원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속도와 물량의 우위가 압도적인 화력과 기술력 앞에서는 얼마나 부질없는 망상인지를 뼈저리게 각인시키는 끔찍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박한 A-10 공격기들이 수면 위에서 거의 학살에 가까운 사냥을 마음껏 벌일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성층권 가까운 곳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철 우산을 활짝 펼치고 있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들의 철통 같은 어모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적의 조기경보 레이더망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고 조용히 숨통을 끊어놓는 은밀한 암살자 F-35 라이트닝, 이 전투기들과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무장 탑재량을 자랑하는 전천후 다목적 타격 전투기 FA-18 편대들이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서 쉴 새 없이 날아올라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 절대적인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첨단 비행 편대들은 우주에 떠있는 군사 위성 및 해상 정찰 자산들과 촘촘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이란의 낡은 전투기들이 활주로에서 이륙하려는 미세한 징후조차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했습니다. 또한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에 치명적인 전자전 방해 전파를 쏘아보내어 그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멀게 만들고 지휘 통제망을 마비시켰습니다. 이 숨막힐 듯 압도적인 공중우세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가장 치명적이고 골칫거리인 자폭 드론, 즉 카미카제 무인기들의 공격 루트마저 철저하고 완벽하게 봉쇄해버렸습니다. F-35 전투기의 기체 내부에 탑재된 고성능 첨단 센서들은 이란 내륙의 깊은 계곡이나 철근 콘크리트로 요새화된 지하 벙커에서 수백 대의 드론이 발사되는 바로 그 찰나에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해냅니다. 드론이 목표물을 향해 궤도를 수정하고 고도를 높이기도 전에 이미 공중에서 대기하고 있던 미군의 전투기들과 요격 자산들이 번개처럼 신속하게 개입하여 이란의 드론 무리를 공중에서 산산조각내어 불타는 파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다와 하늘, 그리고 육지의 경계를 허무는 미군의 이 거대하고 유기적인 다층 방어망 및 무자비한 선제 타격 시스템은 호르무즈 해협을 그야말로 완벽하게 통제하며 이란 정권의 숨통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옥죄고 있었습니다.
이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강철 우산 아래에서 테헤란의 늙은 장군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고안해낸 비대칭 전쟁 교리가 단 며칠 만에 허무하게 부서지는 거슬지야 통제실의 차가운 모니터 너머로 절망적인 심정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을 향해 날아가던 자폭 드론과 맹렬하게 물살을 가르던 고속정들은 그들의 파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미국의 압도적인 공중 화력 앞에 닿기도 전에 스스로 불덩이가 되어 차가운 바다로 비참하게 추락할 뿐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끔찍한 에너지 인질극을 벌이려던 이란 수뇌부의 극단적인 도박은 세계 최강이라는 군사력의 차가운 현실벽에 정면으로 부딪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지휘부가 벼르고 있는 진정한 재앙은 해안가의 고속정이나 날아다니는 드론을 부수는 시시한 수준에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의 구름을 가르고 거대한 대륙과 바다를 횡단하여 날아온 진짜 파괴자들, 즉 이란이 험준한 산속 깊은 곳에 겹겹이 숨겨놓은 거대한 탄도미사일 기지들을 지도상에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지워버릴 무시무시한 전략 폭격기들이 조용히 발톱을 드러내며 최후의 섬뜩한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안가의 얕은 물가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고속정 소탕전이 미 해군의 압도적인 전술적 승리로 막을 내리고 있을 무렵 워싱턴의 차가운 시선은 이미 바다를 넘어 이란 내륙의 깊고 어두운 산악지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고 전 세계를 향해 오만한 협박을 일삼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자신감의 원천은 바다 위에 떠있는 조잡한 보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안선 뒤편의 험준한 산맥 아래 수십 년 동안 바위를 파내고 수만 톤의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건설한 거대한 지하 요새와 그곳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수백 기에 대한 탄도 미사일들이었습니다. 누르 가디르 그리고 초음 속으로 날아가는 칼리지 파르스와 같은 치명적인 미사일들은 위성의 감시조차 닿지 않는 두꺼운 안반 아래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고 이란의 장군들은 이 지하 벙커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언제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국의 항공모함조차 심해로 가라앉힐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지하 미사일 기지들을 최후의 보루이자 그 어떤 첨단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불침의 성역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무자비한 전쟁 기계인 미군은 허공으로 날아오른 화살을 뒤늦게 쫓아가는 어리석은 방어 전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미 국방부의 전략은 매우 단순하고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쏘아 올려진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미사일이 발사관을 벗어나기 전에 미사일 기지와 통제센터 그리고 그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들까지 산재로 지도 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공격적인 선제 타격 교리였습니다. 이 끔찍하고도 완벽한 파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이 자랑하는 하늘의 거인들이 기나긴 침묵을 깨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의 전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영국의 페어포드 공군 기지 활주로에서 굉음을 내며 솟아오른 거대한 B-52 스트래토포트리스 전략 폭격기들과 초음 속의 속도로 대륙을 횡단하는 B-1 랜서 폭격기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은빛새들은 스텔스 전투기들처럼 레이더를 피해 숨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압도적인 크기와 거대한 레이더 반사 면적을 뽐내며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로질러 날아왔고 그 존재 자체가 적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다가왔습니다. 공중 급유를 받으며 대양과 대륙을 넘어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 도달한 이 육중한 폭격기들의 배면에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끔찍하고 파괴적인 재래식 무기 중 하나인 벙커, 버스터 스마트 폭탄들이 빼곡하게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폭탄들은 일반적인 폭발물처럼 지표면에서 얕게 터지는 것이 아니라 수톤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와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단단한 외피를 이용하여 자유낙하의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산의 안반과 수미터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마치 두부 썰듯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표한 깊숙한 지하 벙커의 심장부에 도달한 그 찰나의 순간에 지연신관이 작동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전자전기들이 이란의 방공 레이더를 완전히 눈멀게 하고 F-35 전투기들이 하늘을 철통같이 호위하는 가운데 폭격기들의 거대한 무장창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첨단 유도 장치의 통제를 받는 육중한 벙커 버스터들이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르며 이란의 산악지대를 향해 소리 없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봉우리를 강타한 폭탄은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바위를 뚫고 깊은 지하로 파고들었고 이내 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파와 함께 지하 벙커 내부에서 끔찍한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겹겹이 쌓인 철근 콘크리트 벽은 엄청난 압력과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으며 벙커 안에 조밀하게 보관되어 있던 미사일의 고체 연료와 탄두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지하 요새 전체를 섭씨 수천도의 거대한 용광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화염과 독성가스는 벙커의 환기구와 터널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번져나갔고, 한때 천란 공불락의 성체라 자부했던 이란의 거대한 지하 군사기지들은 순식간에 수많은 장비와 함께 완전히 불타 무너져 내린 잔해의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외부의 공기조차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 깊은 지하에서 이란의 미사일 운용 요원들과 지휘관들은 미군의 폭격기들이 머리 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요새 안에서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이 파괴적인 공습은 단순히 이란의 물리적인 군사자산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심장부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심리적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지하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들이 하나둘씩 통신 단절을 알리며 차갑게 꺼져갈 때마다 테헤란의 수뇌부들은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내세웠던 가장 강력한 패, 즉 호르무즈 해협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미사일 폭격의 협박 카드가 단 하룻밤의 공습으로 갈기갈기 찢겨나간 것입니다. 이란의 장군들은 이제 뼈저린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대함 미사일 버튼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순간 그것은 적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자신들의 머리 위로 미국의 모든 파괴적인 항공 전력을 불러들이는 자살, 행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공포의 균형이 미국의 압도적인 항공 우세 앞에서는 한낱 허상에 불과했다는 진실이 이란의 뼛속 깊이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을 진정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폭탄의 공포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적이라 믿었던 지하 벙커들이 무너져 내리고 군사적 자존심이 철저하게 짓밟히며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있는 바로 그 순간 테헤란의 수뇌부는 서남쪽 국경 너머에서 날아온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대지진의 소식에 또다시 경악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미군의 첨단 폭격기보다도 더 차갑고 뼈아픈 배신이자 중동의 힘의 균형을 영원히 뒤바꿔버릴 거대한 동맹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물리적인 군사력의 붕괴에 이어 이란을 완벽한 외교적 고립과 지정학적 질식 상태로 몰아넣을 그 엄청난 충격파는 바로 아라비아 반도의 뜨거운 사막 위에서 조용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폭격기들이 쏟아부은 거대한 벙커버스터 폭탄이 이란의 험준한 산맥을 뒤흔들며 물리적인 군사시설들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던 바로 그 시간 외교 무대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영구적인 지각 변동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제 외교와 지정학의 냉혹한 세계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 요란한 폭발음이 아니라 고요한 협상 테이블 위에서 서명되는 종이 한 장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거대한 봉쇄 작전과 군사적 충돌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테헤란의 수뇌부들은 서남쪽 국경 너머에서 날아온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지정학적 쓰나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란의 남서쪽에 자리 잡은 막강한 자본의 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핵무기로 무장한 남아시아의 강력한 군사 강국 파키스탄이 전례 없는 수준의 군사적 결속을 선언하며 하나의 거대한 연합군으로 뭉치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전략가들조차 이토록 신속하고 파괴적인 걸프 국가들의 군사적 통합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이 움직임은 중동의 오래된 방어적 금기를 완전히 산산조각내고 지역 내 공격적 우위의 균형을 단숨에 뒤바꿔버리는 역사적인 대사건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의 진원지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을 마주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동부 해안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만 3,000명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규모의 파키스탄 최정예 병력이 거대한 군용 수송기들을 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심장부이자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 다란의 킹 압두라지즈 공군 기지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거대한 규모의 병력 이동은 단순한 합동군사 훈련을 위한 상징적인 방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테러와의 전쟁과 험준한 국경지대에서의 혹독한 실전을 통해 뼈저린 생존 감각을 익힌 파키스탄 육군 제식군단과 제11군단 소속의 특수부대원들이자 걸프 해역 최강의 보병 전력들이었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모래 폭풍 속에서도 단 몇 초 만에 적의 허를 찌르는 치명적인 대공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는 천재적인 방공 전문가들과 적의 진격선을 완전히 짓밟아버릴 중무장, 기갑부대들이 끝도 없이 활주로를 채워나갔습니다. 이들의 전격적인 합류로 인해 이란 국경에서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킹 압두라지즈 공군 기지는 그 어떤 미사일 타격도 뚫을 수 없는 무자비하고 거대한 철옹성으로 순식간에 탈바꿈했습니다. 이제 이란의 늙은 장군들은 언제 흩어질지 모르는 오합지졸의 대리 군단이나 거리의 시위대가 아니라 정규전과 비대칭 전술에 모두 통달한 잔혹하고 호전적인 진짜 군대를 자신들의 코앞에서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붉은 사막 위를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는 지상군의 위용은 앞으로 이란이 겪게 될 거대한 공포의 아주 작은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공포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칠흑 같은 밤하늘을 가르며 이륙하는 잿빛의 치명적인 그림자들 속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이 자랑하는 10여 대의 JF-17 선더블록3 전투기와 J-10C 첨단 전투기들이 킹 압두라지즈 공군 기지의 끄트머리를 박차고 쉴 새 없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 매끄러운 기체들은 단순히 무기를 싣고 하늘을 나는 쇳덩어리가 아니라 페르시아만 너머 이란 내륙 깊숙한 곳의 비밀기지에서 파리 한 마리가 날아오르는 것조차 즉각적으로 탐지해낼 수 있는 최첨단 A사 레이더를 기수 전면에 장착한 무서운 포식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허공에 떠있는 움직이는 지휘본부로서 고도의 전자전 장비를 통해 날아오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눈멀게 하고 통신망을 지우개처럼 지워버릴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투기의 날개 아래에는 이란의 자폭 무인기들을 아주 먼 거리에서 완벽하게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들이 빼곡하게 매달려 있었으며 이들의 뒤를 이어 하늘의 거대한 눈이라 불리는 ZDK-03, 조기 경보, 통제기와 공중급유기들이 꼬리를 물고 합류하며 이 연합공군이 며칠 밤낮을 땅에 내리지 않고 지속적인 공중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화력 지원 체계를 완성해 냈습니다. 이 막강한 파키스탄의 공중 및 지상 전력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랜 세월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를 쏟아부어 구축해놓은 최첨단 국방 인프라와 결합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적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3만 명에 달하는 훈련된 정규군과 300대가 넘는 F-15SA 및 유로파이터 타입은 전투기를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자체적인 공군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중동 지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굳건히 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상을 빈틈없이 감시하는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그리고 샘프티 지대공 미사일 포대들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숨막히는 다층 방공망을 형성하여 이란의 그 어떤 탄도미사일이나 가미카제 드론 공격도 모조리 걸러낼 수 있는 튼튼한 강철 우산을 활짝 펼쳤습니다. 더욱이 인근의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에는 미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편대가 묵직하게 주둔하며 이 사우디와 파키스탄의 연합방어망과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전술, 정보를 연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이라는 이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삼각동맹이 형성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척박한 하늘과 땅은 지구상에서 가장 조밀하고 치명적인 요격망으로 둘러싸이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완벽한 강철의 장벽이 완성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위기가 터지기 훨씬 이전인 2025년 9월 이슬라마바드와 리야드 사이의 굳게 닫힌 문 뒤에서 조용히 체결되었던 무자비한 상호방위 조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제5조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동맹국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겠다는 이 확고한 피해 서약은 단순한 무기거래나 군사훈련의 수준을 훌쩍 넘어 이란의 모든 도발 의지를 근원적으로 잘라버리는 가장 강력한 군사적 족쇄가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축축한 지하벙커에서 붉게 빛나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 압도적인 연합군의 전력 배치를 지켜보는 이란 장군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전술적 불리함을 뛰어넘는 완벽하고도 비참한 심리적 붕괴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를 미군의 보호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돈만 많은 종이 호랑이라고 조롱했던 이란의 오만한 선전선동은 그들 스스로의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제 이란의 낡은 무인기 한 대가 사우디 영공을 스치거나 미사일 한 발이 화염을 뿜어내는 순간 리야드의 첨단 무기들뿐만 아니라 호전적인 파키스탄 전사들의 맹렬한 반격이 동시에 이란의 심장부로 쏟아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지휘부의 진짜 무서운 전략은 허공에 화려한 비행기를 띄우고 지상의 굳건한 군인들을 도열시키는 단순한 물리적 무력 과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전쟁은 요란한 포성이 아니라 조용하고 냉혹하게 적의 경제적 숨통을 끊어놓는 치밀한 인프라 계산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자존심을 영원히 무너뜨릴 가장 은밀하고도 거대한 뱀 같은 강철 비수를 모래 사막 깊은 곳에서 조용히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깊고 습한 지하벙커, 안붉은 비상등이 깜빡이는 통제실의 공기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무겁고 차가운 절망감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고위 장군들은 거대한 전술 스크린 앞에 선 채 아무런 말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해온 확고한 군사적 신념, 즉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잡으면 전 세계가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이른바 비대칭 억제교리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형체도 없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낡은 고속정과 자폭 드론 몇 대면 나약하고 배부른 걸프 국가들을 쉽게 공포에 떨게 만들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나타난 현실은 그들의 오만한 예상을 완전히 비껴가고 있었습니다. 국경 너머에는 그들이 얕잡아 보던 아랍의 부호들이 아니라 수많은 실전 경험으로 단련되고 뼛속까지 호전적인 파키스탄의 최정예 정규군이 겹겹이 진을 치고 있었고, 바다와 하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파괴력을 자랑하는 미군의 군함과 전투기들로 완전히 덮여 있었습니다. 이란 수뇌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공포의 군사교리는 완벽한 파산 선고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란이 오랜 세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키워온 비대칭 전쟁의 핵심은 적은 비용으로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강요하여 결국 적이 스스로 지쳐 물러나게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는 상대가 전면적인 소모전과 대규모 정규전을 각오하고 압도적인 물량으로 밀어붙일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같은 대리 세력들을 조종하여 배후에서 지역의 안보를 어지럽히던 이란의 은밀한 전략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이라는 거대하고 실체적인 연합군 앞에서는 한낱 무의미한 몸부림에 불과해졌습니다. 미사일 몇 발을 쏘아 올리거나 상선을 납포하는 식의 게릴라식 도발로는 이 거대한 강철의 포위망에 아주 작은 흠집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도발은 동맹군에게 이란의 심장부를 향해 전면적인 보복 폭격을 가할 완벽한 명분만을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사방이 완전히 꽉 막힌 이 숨막히는 포위진 속에서 테헤란의 장군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거대한 지정학적 무덤 속에 스스로 갇혀버렸다는 끔찍한 진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킨 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군사력의 열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경제의 유일한 생명줄이자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원동력인 석유 수출이 호르무즈 해협의 혼란과 미국의 강력한 봉쇄 작전으로 인해 완벽하게 끊어져 버렸다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란은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하루 15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출하며 간신히 연명해 왔지만 이제 그들의 앞바다에는 자신들이 무책임하게 뿌려놓은 수백 개의 기뢰들과 미 해군의 살벌한 구축함들이 뒤엉켜 그 어떤 유조선도 감히 이란의 항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목을 조르기 위해 칼을 휘둘렀지만 결국 그 칼날이 정확히 자신들의 심장을 딥속이 찔러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 에너지 대란을 일으키겠다고 큰소리치며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화리했던 그들의 가장 크고 유일한 카드는 이제 이란 스스로를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파멸로 끌어내리는 가장 무거운 족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시장의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선박보험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등했으며 오랜 경제 제재로 지칠 대로 지친 이란 내부의 경제적 출혈은 단기간에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란이 기댈 수 있는 외교적 탈출구마저 모두 철저하게 막혀버렸습니다. 평소 이란과 밀월 관계를 유지하며 배후에서 힘을 실어주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으로 인해 이란을 구원할 군사적 여력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중동의 혼란을 틈타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상황을 은근히 즐기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란의 가장 큰 석유 고객이자 막강한 경제적 뒷배였던 중국 역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미 해군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란을 노골적으로 편들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걸프 국가들 중 이란과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오만마저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란을 돕기 위해 나서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완벽하고 차디찬 국제적 고립무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모든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카드가 허무하게 소진되어 버린 테헤란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암울했습니다. 수십 년의 준비와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완성했다고 믿었던 비대칭 전쟁의 신화는 한낱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남은 것은 붕괴 직전의 국가 경제와 목에 날카로운 칼날이 들어온 절체절명의 체제, 위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 수뇌부가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이 만들어낸 촘촘한 군사적 포위망이 이란의 심장을 물리적으로 조여오는 밧줄이었다면 페르시아만 건너편의 사막 한가운데서 조용히 완성되고 있던 또 다른 거대한 구조물은 이란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최후의 단두대와도 같았습니다. 요란한 미사일의 폭발음 하나 없이 오직 차가운 강철 파이프라인의 진동만으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극치명적이고도 역사적인 일격이 마침내 모래바람을 뚫고 그 거대한 베일을 벗을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테헤란의 수뇌부가 완벽한 심리적 붕괴와 외교적 고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그들의 마지막 남은 오만함마저 짓밟아버리는 치명적인 일격은 요란한 포성이 아니라 모래사막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허공에 화려한 비행기를 띄우고 지상에 굳건한 군인들을 도열시키는 단순한 물리적 무력 과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전쟁은 요란한 포탄 소리가 아니라 조용하고 냉혹하게 적의 경제적 숨통과 전략적 우위를 끊어놓는 치밀한 인프라 계산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리야드의 지도부는 이란의 자존심을 영원히 무너뜨릴 가장 은밀하고도 거대한 강철 비수를 사막 깊은 곳에서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4월 8일 이란이 값싼 승리에 취해 저지른 치명적인 오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란 혁명 수비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심장부라 불리는 마니파와 쿠라이스 석유 시설을 향해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무자비하게 쏟아부었습니다. 동서송유관의 핵심 펌프장들이 타격을 입고 거대한 화염이 붉은 사막의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초기 상황은 이란의 의도대로 굴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루 130만 배럴의 막대한 원유 생산 능력이 순식간에 시스템에서 증발해버렸고 시설의 가동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테헤란의 장군들은 자신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경동맥을 정확히 끊어냈으며 세계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글로벌 경제를 무릎 꿇렸다는 착각 속에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러한 값싼 비대칭 도발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짜 반응은 폭격기가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이며 무자비한 군사공학의 얼굴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공격이 발생한 지 불과 나흘 뒤인 4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는 단순히 부서진 시설의 잔해를 조용히 치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에너지 방정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완벽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거대한 강철 괴물을 최대 능력치로 깨워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동서석유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송유관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어 항상 위험에 노출된 페르시아만 연안의 동부 유전지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파이프라인은 이란의 탐지기나 미사일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깊고 안전한 지하를 뚫고 수백 킬로미터의 뜨거운 사막 아래를 가로지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란의 위협과는 전혀 무관한 서쪽의 홍해, 연안 양부 항구로 뻗어나가는 완벽하고도 거대한 전략적 우회로를 완성해냅니다. 진정으로 경이로운 것은 이 파이프라인의 위치가 아니라 그것이 실어 나르는 압도적인 원유의 양입니다. 공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 파이프라인의 수송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즉 하루 700만 배럴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이 하루 700만 배럴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일일 생산량 증가를 알리는 평범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속정들이 자유롭게 활개치고 수백 개의 기뢰가 도사리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그 위험천만한 바다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계산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대한 지정학적 올가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전 세계를 향해 원유 공급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하던 그 오만한 수단을 거대한 강철 파이프라인으로 틀어막아버린 것입니다. 공격이 있던 그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위협에 대해 보낸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걸프 해역이 화염에 휩싸이고 이란이 바다에 불을 지르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는 그 불바다를 조용히 피해서 홍해로 빠져나가 전 세계 시장에 안전하게 도달할 것이라는 냉혹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상징적인 수사는 이제 사막의 모래 아래에서 분당 수만 갤런의 원유를 뿜어내는 펌프의 묵직한 박동 소리와 함께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던 기뢰를 수만 개 뿌리든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적 생명선은 끄떡없이 유지되며 서방 세계의 에너지 안보 역시 이란의 인질극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된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단 하나의 좁은 바닷길에 모든 것을 걸었던 이란. 혁명 수비대의 전략적 근간은 사막 아래를 관통하는 이 차가운 강철뱀 앞에서 형체도 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영예를 기뢰로 가득 채우고 국제사회를 협박하며 수십 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지정학적 지렛대가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는 것을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거대한 인프라 반격은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이란의 국가적 자존심과 전쟁 억지력을 완벽하게 꺾어버린 현대 외교와 공학의 가장 파괴적인 승리로 기록된 것입니다. 동서송유관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700만 배럴의 원유는 단순한 화석 연료가 아니라 이란의 낡은 비대칭 전쟁 교리에 대한 파산 선고이자 중동의 힘의 균형이 영원히 넘어갔음을 알리는 승전보였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을 기다리고 있는 지정학적 악몽은
리야드가 단행한 이 거대한 움직임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만 건너편에서는 이란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글로벌 경제 동반자가 뒤통수에 차가운 칼을 꽂는 또 다른 배신의 드라마가 조용하지만 무섭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거대한 동서송유관이 이란의 숨통을 조이는 지정학적 올감이었다면 페르시아만 건너편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테헤란의 수뇌부에게 심리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이란의 끔찍한 에너지 협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자신들만의 거대한 탈출구를 준비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늘 아슬아슬하게 노출되어 있던 아부다비는 수십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또 다른 생명선을 사막 위에 긋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부샨에서 푸자이라로 이어지는 380km 길이의 거대한 송유관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하루 150만 배럴에서 180만 배럴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의 그 어둡고 좁은 바다를 단 한 방울도 거치지 않은 채 오만만의 넓고 안전한 바다로 직접 쏟아냅니다. 이란이 수만 개의 기뢰를 흩뿌리고 수백 척의 고속정으로 해협을 완전히 틀어막는다 하더라도 아랍에미리트의 검은 황금은 끄떡없이 세계 시장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장군들을 진정으로 미치게 만든 것은 이 파이프라인이 실어 나르는 원유의 엄청난 양이나 건설에 투입된 천문학적인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지도부를 가장 뼈아프게 찌른 진정한 파괴력은 이 강철 파이프라인의 이면에 숨겨진 너무나도 쓰라리고 기막힌 외교적 아이러니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랍에미리트를 위해 이 거대한 사막의 탈출구를 직접 건설하고 강철 파이프를 맨손으로 묻은 주역은 다름 아닌 중국의 거대 기업들이었습니다.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이란이 유일하게 기대고 의지하던 가장 거대한 강대국이자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이른바 혈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가장 신뢰하던 바로 그 동맹국이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들이 이란의 에너지 인질극으로부터 영원히 탈출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짜리 인프라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지어주었다는 사실은 현대 외교의 냉혹함과 자본의 무서운 논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코미디이자 이란에게는 가장 끔찍한 굴욕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배신의 드라마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호르무즈 해협 위기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가장 벼랑 끝에 몰려있는 진정한 위기의 당사자는 경제 제재에 갇힌 이란이 아니라 끝없는 에너지를 갈구하는 중국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거대한 산업제국, 중국은 매일 1160만 배럴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원유를 집어삼켜야만 거대한 국가의 톱니바퀴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양의 거의 20%를 미국의 제재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음흉한 방식을 통해 이란으로부터 직접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황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드는 핵심은 베이징 정부가 이 거대한 석유 거래를 미국 달러가 아닌 자신들의 통화인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이란과의 석유 거래를 지렛대 삼아 미국의 글로벌 금융 패권인 달러 체제에 대한 조용하지만 아주 치명적인 반역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자의적으로 설치한 해상 통행료 징수 시스템조차 중국 국적의 선박들에게 최우선적인 통행권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통행료 역시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나 위안화로 결제되며 미국 은행들의 감시망을 완전히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4월 13일에 미국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작전은 결코 이란의 우발적인 도발에 대한 단순한 군사적 대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이란과 손잡고 달러 없이 구축해놓은 위험 부담 없고 값싼 석유 무역의 거대한 생태계 자체를 뿌리째 흔들어버리기 위해 워싱턴이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기획한 전략적 철퇴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서서 공해상에서 이란에게 통행료를 바치는 그 어떤 선박도 무자비하게 납포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그 서늘한 경고의 총구는 사실 이란의 낡은 군함이 아니라 중국의 거대한 산업단지를 먹여 살리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선을 정확하게 정조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그 막대한 양의 원유 중 무려 절반 가까이가 지리적 한계로 인해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좁고 치명적인 이 에너지 회랑의 열쇠가 이제 이란의 손을 떠나 미국 해군의 거대한 함포 아래로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만약 베이징 정부가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이란의 값싼 원유를 더 이상 들여오지 못하게 된다면 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뱃머리를 돌려 미국이나 미국의 우방국들로부터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원유를 사와야만 하는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베이징은 어쩔 수 없이 스위프트 시스템이라는 미국의 금융 감시망 안으로
다시 들어가 달러로 석유를 결제해야만 하는 굴욕을 감수해야 합니다. 중국이 수년 동안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오가며 한 땀 한 땀 공들여 쌓아올린 탈달러화라는 거대한 국가적 전략이 미 해군 구축함이 쏘아올린 127mm 함포 한 방에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때 이란의 가장 든든한 뒷배였던 중국은 이제 자신들의 경제적 명줄이 미 해군의 손에 쥐어진 이 기막힌 상황 앞에서 끔찍한 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촘촘한 해상 봉쇄망 앞에서 달러 패권의 붕괴를 걱정하며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이 거대한 지정학적 혼돈의 무대 뒤편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강대국이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비대칭 전쟁이라는 잔혹한 게임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적의 심장에 꽂기 위해 정성껏 갈고 닦은 비수가 결국 평화로운 시기에 자신의 목을 찌르는 치명적인 실수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란이 스스로 파놓은 거대한 덫에 걸려 국가 경제와 지정학적 신뢰를 모두 잃고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은 이란이 촉발한 이 비대칭 전쟁의 패닉을 마치 하늘이 내려준 구명조끼처럼 활용하며 조용하고도 완벽하게 승자의 과실을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으로 인해 서방 세계의 가혹한 경제 제재에 짓눌려 있던 러시아는 호르무즈 해협의 짙은 어둠 속에서 피어오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마비 사태 덕분에 오히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경제적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위협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면서 국제 유가는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고, 이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끊기 위해 정성스럽게 설계했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완전히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생존의 기로에선 유럽의 산업단지들과 에너지를 개걸스럽게 삼켜야만 유지되는 아시아의 거대한 공장들은 당장 내일의 공장 가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눈을 질끈 감고 서방의 제재를 교묘하게 우회하거나 아예 대놓고 무시하며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여야만 하는 처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이 꽉 막아버린 바닷길 덕분에 모스크바의 금고에는 매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뜨거운 자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은 이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자국의 군산복합체를 더욱 거대하고 치명적으로 재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러시아에게 가져다준 진정한 축복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폭등한 기름값을 팔아챙기는 얄팍한 이윤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태의 이면에는 세계 지도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그려버릴 훨씬 더 깊고 장기적인 지정학적 지각 변동이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기뢰들로 가득 찬 신뢰할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전락하고, 수에즈 운하마저 후티 반군의 위협으로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전통적인 무역 항로의 물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러시아가 수년 동안 천문학적인 루브라를 쏟아부으며 야심차게 개척해온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 즉 북극해를 관통하는 북극 항로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가장 매력적이고 필수적인 대체 노선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이 차갑고 거대한 물길은 중동의 통제불능인 자폭 드론이나 유령처럼 떠도는 기뢰의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완전히 독립적인 안전지대입니다. 모스크바는 거대한 원자력 쇄빙선들을 동원하여 꽁꽁 얼어붙은 바다에 길을 내고, 이 백기를 이용하는 전 세계의 거대한 상선들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막대한 통행료를 거두어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이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단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분열하는 동안 크렘린궁은 그 틈새를 파고들어 우크라이나 전선을 유지할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재정적 자원을 아주 손쉽게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만을 챙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동의 뜨거운 모래사막과 좁은 해협 위에서 미군이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적 능력을 지구 반대편에서 어느 정도까지 투사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매우 훌륭하고도 살아있는 거대한 실전 테스트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크렘린궁과 베이징의 군사 전략가들은 중동으로 속속 집결하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과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들, 그리고 지상병력의 이동 궤적을 낱낱이 분석하며 미국의 군사적 피로도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태평양과 유럽을 방어해야 할 미국의 막강한 억지력 중 상당 부분이 좁고 위험천만한 페르시아만에 의무적으로 발이 묶이게 되면서 러시아는 동유럽의 다른 분쟁 지역에서, 그리고 중국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작전의 반경과 군사적 운신의 폭을 엄청나게 넓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거대한 그림을 가장 넓은 시야에서 조망해보면
이란이 자신들의 국가적 명운을 걸고 시작한 이 치명적인 자살 전략이 사실은 훨씬 더 크고 어두운 강대국들의 게임 속에서 조종당하는 하나의 체스말에 불과했다는 서늘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테헤란의 장군들은 자신들이 세계 최강 미국에 맞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멈춰 세우는 위대한 비대칭 승리를 쟁취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경제적 동맥을 스스로 끊어가면서까지 모스크바의 손을 들어주는 가장 어리석고 비극적인 도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흩뿌린 기회가 조국 이란을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국제사회에 완전한 고립과 경제적 파산의 늪으로 질구하고 있는 동안 이 끔찍하고 치명적인 게임을 차가운 시선으로 지켜보던 러시아와 중국은 뒤에서 조용히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가오는 미래의 운명은 미국의 최첨단 자율주행 드론과 강철 군함들이 끈질기게 개척해내는 안전한 해상 회랑이 멈춰섰던 세계 경제의 숨통을 다시 트이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페르시아만의 깊고 어두운 물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 수백 개의 기뢰들이 중동이라는 화약고를 영원히 끌 수 없는 거대한 불의 고리로 끌고 들어갈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아슬아슬하고 치명적인 지정학적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이 무자비하고 전례 없는 봉쇄 작전을 끝까지 유지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질서를 회복하고 거대한 붉은 용, 중국의 에너지 동맹마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란의 교활한 비대칭 게릴라 전술과 베이징이 지닌 거대한 글로벌 경제의 무게감이 결합하여 이 세계 질서를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혼돈으로 이끌어가게 될까요?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이숨막히는 호르무즈 해협의 거대한 매듭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여러분들의 냉철한 분석과 날카로운 예측을 아래 댓글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정세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치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의 긴 서사시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